자, 그다음에 흑룡화입니다. 드디어 흑룡화. 흑룡화는 긴장해야 됩니다. 네. 세계 최초가 너무나 많이 나와. 와우. 세계 최초. 자, 흑룡화 문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 세계 최초의 옥 귀걸이. 귀걸이. 세계 최초예요. 그걸 고고학에서 옥결이라고 부릅니다. 링 옥결. 귀걸이였네요. 링 귀걸이. 오. 근데 이 요한문명 지역은 재미있게도 저 밑에 시신 보이죠? 네. 뼈가 그대로 있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거기가 석회암 지대가 많아가지고 화석화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유적 중에 인골이 발견되면 우리는 산성 토양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네. 일부 충청도나 이쪽에 왜 석회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만 뼈가 남아있지 산성 지역에서는 다 부식돼 어쩌다가 막 이빨 뭐 썩다가 마른 이런 것만 나오지 저기는 석회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발견.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저거를 어떻게 끼웠는지 알아요? 귀를 뚫어서 이렇게 했어. 우와. 귀를 뚫어야 돼 저거를 끼려면. 아.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비틀었지? 가운데 잘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고기를 끼워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뚫린 부분이 밑으로 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는 게 세계 최초의 옥결이에요. 옥결은 세계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동해안 쪽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동이강역권의 그 지역에서 나와요. 음. 그리고 거기에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중원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원전 6천년까지 올라왔는데 문합리가 거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옥결이다. 여러분들 아까 빗살무늬 할 때 내가 문합리 거랑 비교해 줬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빗살무늬도 소화석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네. 물론 흑룡화에도 빗살무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흑룡화 소화서에 나오는 빗살무늬와 더불어 흑룡화 시기가 되면 옥결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최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동해안 문합리에서도 나온다. 이건 우리나라 거네요. 전남 여수에도 시기가 늦지만 기원전 4천년, 6천년 정도 되면 남해안까지 나와요. 여수에. 이게 남한에서 출토되는 옥결들이 제주도까지 쭉 이어져요. 신석기 시대에. 옥은 특별해서 아무데나 안 나요. 그래서 옥이 성분이 있잖아요.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난 건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오. 성분 분석을 하면. 흑룡화에서 나온 옥을 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수암에서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거의 직선 거리를 거의 400km가 넘는 거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암 지역도 문화적으로 다 같은 지역. 문화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은 네. 초기부터 흑룡화 단계에 이미 연결된 들어가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환호를 두른 집단 촌락이 나옵니다. 집단 촌락. 한호가 뭡니까? 환호가 뭐냐면 집들을 여러 채 짓잖아요. 네. 그 주변을 파는 거야. 못 동물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음. 그러니까 주거지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호랑이 뭐 사나운 짐승들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밤에 그냥 사람들을 해할 수 있으니까 둥그렇게 홀을 파는 거예요. 최소한 동물이 뛰어넘지 못할 폭으로 깊고. 건너 나오지 못할 깊이로 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어.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저기가 마을터예요. 그거를 발굴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지금 앞에 보면 사람이 보이죠? 네. 네. 저 환호 부분인 거죠. 그렇죠, 저쪽이? 그렇죠. 요게 아. 환호예요. 새까맣게 띠처럼 보이는 게. 오. 그 방 유적이 놀랍게도 120개가 넘는 방이 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엄청난 마을이네. 아까 소화서에서 한 60가구 정도 된다 그랬죠? 네. 여기는 100가구가 넘어요. 규모가 훨씬 커졌네요. 이거는 현대의 리 마을 단위보다도 더 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와. 발굴할 때 저 와우. 방이 배열된 걸 보세요. 아. 일렬로 쫙 맞춰져 있죠? 야, 잘 지었네. 마치 아파트 완전 촌처럼. 계획 도시 아니에요? 계획 네. 도시. 이거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흑룡화 시기에는 마을이. 와.
이 고고학에서는 그 방의 발견이 되면 도대체 몇 명이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너무 뭐 1인 가구 있었습니까? 에이. 옛날에는 없었죠. 근데 그 방 면적을 몇 사람이 살았을까를 추론하는 고고학적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공인된 그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4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의 방 면적당 한 명이 거주한 걸로 추론을 해요. 그럼 이게 어느 브로단스키라는 러시아 학자가 제시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아까 흑융화 문화에서 발견된 그 환호칠학의 방 유적지를 그 다 합산해 가지고 나눠봤더니 정도야? 네. 최소한 500명에서 720명이 거주한 마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됐어요? 마을의 면적은 발굴 면적이 한 35,000 평방미터. 그다음에 환호칠학으로 둘러져 있는 것은 동북과 서남쪽 길이가 183m에 166m. 그러니까 183에 166 정도의 공장 느낌이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에 다닥다닥 일렬로 쫙 배열돼 있죠. 그런 마을이 8,000년 전에 있었대요. 자,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조가 발견됩니다. 기장을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장과 조. 조를 세계 최초로 재배를 했다. 그렇죠. 기장과 조는 소와서부터 기장과 조를 재배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갈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농사의 흔적도 다 흔적 나오고. 증거도 근데 있네요. 실물은 안 나왔어, 소와서에서. 아. 근데 여기는 실물이 거의 1,500알이 빗살무늬 토기에. 토기 안에서. 토기 안에서 한꺼번에 1,500알이나 발견되는데 90%가 기장이고 10%가 조야. 지난 시간에 내가 네이처지에서 얘기한 거, 한국어를 포함한 트랜스유라시아의 기원지를 얘기할 때 네이처지에서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지역. 기장농업지역. 이 사람들은 기장이 주식이었어요. 아직 쌀 먹던 때가 아닌가 봐요. 쌀은 없어요. 그때는 잘 모를 때요. 쌀은 없어요. 여러분들 고조선 부여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어? 쌀은 안 먹었어요. 그들도 혹시 기장? 기장이에요. 공자는 쌀밥을 먹어봤을까? 아니야? 춘추 시대까지도 주식은 기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땅의 신에게 제사 지는 게 사직이잖아요. 사와 직이라는 게 다르네. 사는 토지신이고 직이 곡식신인데 그 직자가 뭐냐 하면 기장직자예요. 자, 여러분들 보는 이게 기장과 조예요. 이게 야생종이 아니고 재배종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2012년에 이미 세계 주요 농업유산으로 인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공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이. 자,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에서 동북아 최초의 적석총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지도에 보면 이게 백음장관 유적지인데 저 산 꼭대기 같은 데 있죠? 네. 네.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발견되나? 밑에 저렇게 사람을 묶고 땅 파서 위에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적성묘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오는 게 토광적성묘라고 그래. 근데 이것도 흑룡화에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석관적성묘를 얘기해. 이게 지금 이렇게 발견, 이게 지름이 한 7, 8m 돼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나가다가 보면 모르죠. 돌이 모여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위에 이렇게 덜어내고 저 가운데 묘실이 있죠? 시신도 남아 있죠? 여기는 많이 썩어서 뼈가 몇 개가 없지만, 그러니까 석관을 만들고 시신을 넣고 동그랗게 도로 왕창, 저게 지름이 한 7, 8m 된다고 그랬죠? 아. 적석 석관묘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도 흑룡화입니다.
오만 최초가 다 있네요. 네. 최초.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잘 남아 있죠. 이쯤 되면 무덤인 줄 알겠어요. 어. 근데 저거를 이제 안에를 파면은 이렇게 돼 있는. 오. 돌로 밑에까지 다 깔았죠. 그 다음에 적석석간묘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발달된 단계가 피라미드, 계단식 피라미드. 아, 이게 저 상태에서 쌓는군요. 점점 더. 그렇죠. 홍산문화 후기 단계가 되면 피라미드로 쌓는 3층 피라미드. 이야.